네, 안녕하십니까. 남구청장 예비후보 김용집입니다. 저는 광주시의회 7대, 8대 의원을 지냈고 또 광주시의회 17대 의장을 지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중앙당 부대변인, 그리고 현재는 국민소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쌓은 의회에서와 또 사회에서 경력을 모아서 남구를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의 중심으로 또 새로운 르네상스 시대의 중심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출마를 결심하고 나왔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개를 너무 거창하게 잘하시네요. 아, 그래요? 네. 남구 지금 새로운 어떤 르네상스를 도모하기 위해서 좀 나오셨다고 했는데 남구를 어떻게 발전을 시키고 싶으세요? 남구가 1995년에 서구에서 분구가 되었습니다. 분구될 당시에 인구가 27만 명이었거든요. 근데 현재는 21만 명이 무너지고 20만 8천 명 정도 수준입니다. 31년 동안 약 7만 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광주시가 인구가 제일 많았을 때가 149만까지 갔다 이제 140만이 무너졌는데요. 그 광주시 인구가 9만 명이 무너지는 사이에 남구 인구가 7만 명이 줄었거든요. 광주시 인구 감소의 대부분이 남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람이 모이지 않는 도시는 쇠락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시 남구의 부흥을 하기 위해서는 제 1호 공약이 남구 인구 25만 명 회복입니다. 그래서 물론 당장은 쉽지 않겠지만은 10년 내에 남구 인구를 25만 명으로 늘려야 된다. 그다음에 남구의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남구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또 사람들이 몰려야 됩니다. 구체적인 통계는 없습니다만은 보통 1년에 남구를 찾아오는 관광객이 한 100만에서 150만 정도로 추정만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 숫자를 4년 내에 남구 방문객 300만 시대를 열어가겠다라고 야심차게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또 미래 먹거리, 남구에서 뭔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대천에 있는 국가산단, 지방산단이 지금 조성되고 있고 분양은 됐는데 입주를 안 하고 있습니다. 텅 비어 있거든요. 아파트만 있고. 거기에 어떻게 기업을 입주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남구청장은 밤낮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기업보다 앵커 기업이라고 있습니다. 대기업 밑에 중견 기업인데, 그런 앵커 기업이 입주를 하면은 협력업체가 한 20개 정도가 따라온답니다. 그렇게 됐을 때 활성화가 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늘 얘기했지만 이루지 못한 일이, 송암산단이 지금 자동차 정비업체 위주인데 거기를 IT, 문화, 첨단 산업 산단으로 빨리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청년 일자리, 어떤 그 보금자리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청년들이 와서 창업도 하고 취업도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이 되면은 정말 좀 새롭게 남구가 변화되지 않을까 싶고, 쉽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남구가 먹고 살 수 있는 것은 문화, 예술, 관광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남구는 광주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공존하는 도시입니다. 그 고싸움놀이, 향약, 향교, 또 근대 기독교 문화 유적지, 또 사직공원, 광주공원, 아주 중요한 시설들이 남구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광주 전남 광주가 통합이 되면은 이제 남구가 그 빛가람 혁신 도시의 배후 도시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남구로 인구가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문화, 예술, 관광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그다음에 에너지밸리, 국가산단, 지방산단, 입주기업 확보하고, 그다음에 송암산단 새롭게 리모델링하고, 그러면은 남구가 새로운 어떤 광주, 전남의 중심지로 부각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보님들이 얘기를 하시다 보면은 인프라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네. 인프라를 구축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인프라라는 것은 계획을 짜고 그 실행에 옮기려면 어떤 시간적인 인터벌이 너무 길어져요. 네. 그런데 직접적으로 남구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말할 수 있다면 어떤 정책을 말씀하시겠어요? 저는 구청장은 국민들의 삶에 힘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를 위한 남구가 아니고 남구를 위한 구청장, 남구를 위한 행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셨듯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준비하면서 바로 구청장이 되면은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을 한 4가지 정도로 압축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골목길 주차 문제입니다. 아주 심각하거든요. 그리고 골목길인지 폐기물 전시장인지 모르겠어요. 뭐 폐타이어, 뭐 그냥 바켓스, 그다음에 양동이, 그다음에 뭐 블록, 아니면 뭐 저 주차 금지 푯말 이런 걸로 해서 골목길이 쫙 있다 보니까 나도 주차 못하고 너도 주차 못하고, 그래서 골목길 주차 문제부터 해결해야 될 것 같고, 늘 얘기하지만 불법 현수막 문제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단속을 안 해요. 표 떨어진다고. 해야 돼요. 원래 그 불법 현수막 붙이면 한 장당 25만 원씩 과태료 물리게 돼 있는데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정말 도시가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금요일 날 오후 되면 일제히 붙여요. 월요일 날 아침 되면 막 뛰고. 그거 제가 처리하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골목길 쓰레기 문제. 아주 또 여름 되면은 냄새도 많이 나고 지저분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골목길에 필요하다면은 그 조그맣게라도 이쁘게 해서 쓰레기 이렇게 아파트 가면 쓰레기 보관하는 그 통 있지 않습니까? 그냥 길거리에 전봇대 밑에 내놓지 않고 그런 통에다 깔끔하게 해서 수거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좀 정리하고, 그다음에 생활 SOC 정말 필요한 시설들입니다. 뭐 작은 도서관이든지 공원이든지 아니면 뭐 놀이시설이든지 운동시설이든지 이런 생활 SOC를 확충해서 걸어서 10분 거리 이내에 필요한 생활 SOC들이 갖춰질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제가 당선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로 이렇게 딱 가장 먼저 해야 될 일로 제가 준비를 해봤고, 그다음에 현황 파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황 파악해서 100일 내로 남구에 나아갈 방향을 재정립을 하려고 합니다. 위민이 아니라 여민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것이지 옛날같이 나를 따르라 하는 시대는 지금 지났습니다. 주민들이 무슨 무지몽매하신 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적 수준도 굉장히 높으시고 또 정치 수준도 앞서가신 분들이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얘기하면서 거기에서 해결점을 찾고 문제점을 찾아서 남구를 이끌어가는 그런 남구청장이 저는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가장 메인 첫 번째 공약이 아까 말씀하신 25만 인구. 그게 거기에 저는 남구의 모든 문제가 다 들어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31년 동안 남구는 꾸준히 인구가 7만 정도가 줄었는가? 첫 번째는 이제 저출산 문제도 있습니다. 그건 뭐 전국적인 문제니까 저출산 문제도 있고, 두 번째는 남구가 그동안에 택지 조성이 안 되다 보니까 수안지구나 첨단 이런 새로운 주거단지로 이주하신 분들도 많고, 그 다음에 남구가 의외로 주월동, 월산동, 박림동, 사직동, 양림동, 백운동 이쪽으로 원도심이 많습니다. 주거가 굉장히 좀 노후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살기가 힘들어서 가신 분들도 많고, 그 다음에 남구가 일자리가 없습니다. 공단이 없어요. 일자리가 없으니까 일자리 찾아서 하남 산단, 평동 산단, 첨단 이쪽으로도 이주하신 분들이 많고. 저기 송암공단은 많이 지금 폐쇄된 상태인가요? 지금 현재는 자동차 정비 업체 위주이기 때문에 많은 일자리 창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별도 산단을 조성해서 이주시키고 거기는 ICT 산단으로 다시 한번 꾸며 나가야 됩니다. 이게 한 10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가 됐는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보면은 그걸 해결해 주면은 남구는 어떤 분들이 선호하는 도시냐? 학부모를 둔 학생을 둔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도시입니다. 우수한 중학교, 고등학교 또 좋은 학원들이 많기 때문에
애들을 인류 대학으로 보내려고 남구를 많이 선호하거든요. 근데 우수한 중고등학교 학원이 있다는 것이 역으로 남구 청년 유출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애들이 우수한 애들이 많습니다. 걔들이 서울이나 타 지역으로 대학을 많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 유출 심화의 원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해결해 주면은 저는 남구는 인구가 늘 수밖에 없고, 저는 2년 내로 인구 감소를 멈추게 해야 된다. 5년 내로 최소한 10,000명은 늘어나게 해야 된다. 그리고 10년 내로 4만 명이 늘어나서 우리가 25만 남구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관광객 300만 시대. 사람이 300만 명이 와서 10만 원씩만 써도 1년에 3천억을 남구에다 쓰고 합니다. 지금 뭐 여수는 뭐 1,000만 명이 찾아온다고 그러고 순천은 800만 명이 찾아온다고 그러거든요. 전라북도 임실이 인구 3만 명이 안 됩니다. 근데 임실에 가면 그 충견 있지 않습니까? 충견 비도 있고 근데 충견 축제를 해요. 2박 3일을 하는데 한 8만 명에서 9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임실 국민의 3배가 2박 3일 동안 거기를 왔다 가요. 요새는 반려견들이 많기 때문에. 남구는 우리 굿모닝 양림, 뭐 양림 크리스마스 축제, 그다음에 콧싸움놀이 축제 이런 걸 하는데 그렇게 많은 어떤 외지인이나 타 구에서 찾아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축제도 좀 새롭게 바꾸고, 그 남구의 자랑인 푸른길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레일 바이크도 지금 철로가 있습니다. 그 레일 바이크 만들어 놓으면은 거기서 이렇게 그것도 타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부근에 저는 남구 문학상도 제정하고 또 남구 예술단도 만들고 남구 아트페어 상설 아트페어장도 만들고, 그다음에 그 뷰티 관련 시설도 남구에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다양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책에서 향약을 몇 년도에 들어왔다고, 여시 향약이 들어왔다 그러는데 최근 고증된 자료들을 보면 그 100년 전에 대촌에서 이미 향약을 실시했다는 자료들이 나옵니다. 김문발 선생이 향약을 실시했다는 내용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선재, 필문 이선재 선생이 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김문발 선생은 했다고만 나오고 이선재 선생은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나와요. 이 역사책 내용을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홍보하는 사람이 없어. 제가 시의회 의장할 때 남구에다가 돈을 보냈어요. 이걸로 해서 에타를 좀 해봐라. 에타가 아니고 외부에다 위탁을 맡겨서 한번 해봐라. 영역을 했는데 흐지부지 유야무야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문중에서 자기들이 땅을 그냥 기증을 하겠다는 거예요. 한 3,000평 정도를. 그러다 향약 문화관을 지어라. 그래서 좀 알렸으면 좋겠다. 그런 데까지 나왔거든요. 근데 못하고 있습니다. 양림동이 저 정도의 기독교 유적이나 유물이 집중되는 데가 대한민국에는 없습니다. 사실상 한국의 예루살렘이 양림동이거든요. 근데 개발이 안 돼. 대한민국의 개신교 교인이 한 1,000만 명 정도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기에 근대 기독교 역사 문화관을 좀 짓고, 또 양림동 이렇게 골목 투어할 수도 있고, 또 야간 투어길도 만들고, 옆에 사직공원에 그 사직 타워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빛 축제도 좀 하고 그러면은 저녁에 많은 청년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머리를 좀만 쓰면 되는데 왜 안 하고 있는지 저는 정말 근데 답답해요. 중요한 것은 또 저희 이제 주부 입장에서 봤을 네. 때 교육의 도시라고 남구가 알려지긴 했어요. 그런데 가려고 하면 집값이 터무니없이 비싸다고 비쌉니다. 남구가 네. 굉장히 비싸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 집값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며, 또 청년이나 학생이나 이제 어르신들 복지는 잘 돼 있어요, 우리나라가. 네. 근데 제가 김영록 지사한테도 그걸 한번 제안을 했었고, 어느 또 후보님한테도 한번 제안을 한 적이 있었는데 50대, 60대가
이제 어느 정도 노하우도 많이 쌓이고 네. 남의 집사를 예를 들어서 직원으로 근무했다가도 자기 창업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단단하게 다 다져진 상태잖아요. 근데 그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책은 없는지. 제 슬로건 중에 하나가 집값보다 삶 값을 올리겠습니다. 라는 내용. 집값이요? 예, 집값보다 삶값, 삶의 값, 삶의 예, 삶의 값, 삶의 값을 올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진월동, 봉선동을 중심으로 집값이 셉니다. 너무 세다. 그게 이제 교육 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직에 계신 분들이나 사업하신 분들이 꼭 그쪽을 찾아요. 이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은 2세 교육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 있는 그 학원을 가기 위해서 다른 학원을 다닙니다. 또 이렇게 학원 같은 데 이렇게 써보면은 뭐 삼육중학교 입시반 네, 맞아요. 해가지고 삼육중학교 보내려고 초등학교 5학년, 6학년들을 그 학원을 다녀야 되게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뭐 남국의 자랑이긴 한데 그 집값을 낮추기는 이제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 인근에 방림동, 사직동, 양림동, 백운동, 그다음에 월산동, 주월동에 새로운 도시 재생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로 해서 상대적으로 지금 봉선동이나 진월동은 최근에 더 이상 아파트를 많이 안 짓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굉장히 지은 지 10년, 20년, 30년까지 된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막 올라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그 인근의 원도심을 좀 개발하면은 그것이 좀 보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인생 2모작, 3모작 시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40대, 50대, 60대들이 퇴직하거나 아니면 중도에 직장을 바꿔서 새로운 창업이나 직업을 찾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 부분들을 위한 전문 부서를 만들려고 합니다. 인생 2모작 또는 그 창업하는 분들을 지원해주는 전문 부서도 만들고 관련 센터도 만들고 해서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한 직업으로 뭐 30년, 40년 가는 시대가 아니고 최소한 70대까지는 사회활동을 해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만들려고 그러고, 또 청년 관련해서도 청년이 계속 와야 되거든요. 청년이 떠나는 도시는 미래가 없지 않습니까? 20년, 30년 후에는 우리 어르신들만 모여서 살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제가 집중적으로 해서 과 단위의 부서를 좀 만들려고 합니다. 청년, 그 다음에 인생 2모작 관련 부서, 그리고 어차피 우리는 평생을 배우거나 가르치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평생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도 이제 그래서 평생 교육사 자격도 취득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남구를 입시 교육 명문 도시가 아닌 평생 교육 명품 도시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취미도 좋고 직업으로도 좋고 가까운 데서 어디서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행정복지센터가 좀 기능이 조금 저는 좀 한정적이라고 생각해서 행정복지센터 기능을 완전히 전환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제가 한 10년 전에 그 글을 썼었는데 제가 10년 전부터서 경로당의 기능을 노치원으로 바꿔야 된다고 제가 주창을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요즘에 이제 어린이집들이 남구는 이쪽은 노치원이라는 소리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네. 시골은 이미 네. 하고 있어요. 저 10년 전부터 써서 제 책에도 실었거든요. 지인제부터 하고 있는데. 그래서 경로당 기능도 오셔서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하투나 치시고 그냥 식사하시고 그냥 뿔뿔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좀 배우고 익히고, 또 아니면 그분들이 또 이 요즘에 어르신들 퇴직하신 분들이 굉장히 지적 수준이 높거나 전문직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노노 교육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이 어르신을 가르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그 다음에 각 동에 주민자치회가 있는데 우리 구청장들이 모이면은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가 구로 권한을 위임해 주지 않는다라고 볼멘 소리를 하거든요. 근데 구에서는 동이나 주민자치의 또 권한을 절대 위임을 안 해. 자기들 꽉 쥐고 장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폭 권한을 위임하려고 합니다. 초창기에 최소한 우리 17기 동에 한 3억 정도씩 예산을 내리고 지원은 하되 간섭은 안 하려고 그래요.
당신들이 한번 마음껏 사업을 해봐라. 그리고 간섭은 안 해도 평가는 해야죠. 평가해서 잘한 데는 뭐 20% 30%씩 올려주고 못한 데는 삭감하고 계속 그렇게 해서 로테이션을 돌리면은 본인들이 예산 편성도 하고 소모적인 거 뭐 축제하는 데 쓰는 거 이런 거 말고 그 10월 달에 막 어르신들 떼학배 달에 모여놓고 밥 한 그릇 이렇게 대접하고 막 뭐 구정 홍보하고 그런 거 싹 없애려고 합니다. 혹시 여기 남구에는 노인 일자리가 지금 많이 하고 오늘 또 아침에 저 노인 일자리 교육 현장 갔다 왔는데요. 근데 노인 일자리 교육에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이 시골을 보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을 하냐면 일단 이분들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소정의 어떤 지급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분들을 모여놓고 하우스 안에서 놀게 하고 그늘이 나 이제 어디 좀 안 보이는 쪽에 계시다가 와서 사진 한 장 딱 찍고 이렇게 있으나마나 그런 일자리를 어떻게 그리고 또 일자리를 줄 때는 어느 정도 거동하기에 불편함이 없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거 끌고 다니는 보행 그 예, 그런 분들한테도 일자리를 줘서 숫자 채우기 이거 표 의식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 공약 진짜 많이 보는데 안에 그런 것들 예, 어떻게 있는데 생각하고 계시는지. 노인 일자리나 이런 게 지금 어떻게 보면 단체장의 홍보 기구화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존감 있는 노인 일자리를 줘야 된다. 예, 어르신들이 연세는 드셨지만은 상당히 사회활동도 왕성하게 하신 분들인데 지금 뭐 가서 뭐 휴지나 담배꽁초나 줍고 다니시고 조끼 입고 불안해 죽겠어요. 이렇게 거리 걸어 다니시면 위험스럽게 보이고 아니면은 또 어제도 제가 한 분한테 여쭤봤더니 7시 반부터 9시까지 그 초등학교 앞에서 이렇게 그 교통 정리하시고 그런 아주 단순한 일만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정말 자존감을 드릴 수 있는 일자리 할 수 있다면은 그분들의 어떤 그 적성이나 특기나 재능을 좀 분류해서 좀 사례 비용을 좀 더 드리더라도 그런 일자리로 저는 유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골에서는 또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전문직을 갖고 네. 계셨던 분들을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정관예우니 뭐니 하고 또 그런 말들도 또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이제 조심스럽고. 뭐 테스트나 뭐 시험을 볼 수는 없지만은 일단 접수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분야별로 해서 이렇게 접수 받아서 그분들을 대거 정말 일자리는 많이 있습니다. 뭐 우리 복지관들도 있고 또 그 애들 교육하신 분들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데 가셔서 또 활동하셔도 되고 지금 교사를 쓰려면은 최저임금이 있기 때문에 거의 한 300만 원대를 줘야 하는데 그분들은 한 100만 원 정도 또는 그 7, 80만 원만 주셔도 굉장히 자랑스럽게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활용해야 되고 정부에서도 퇴직 군인들을 다시 재입대 받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청년들이 없다 보니까 그 뭐 몸으로 하는 일 말고 머리로나 손으로 하는 일은 그분들 시킨다 그러는데 그걸 좀 저는 남구에다 좀 접목을 시켜서 그분들에게 좀 긍지도 좀 느끼시게 하고 또 우리 행정이나 여러 가지 또 도움도 많이 될 걸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그분들이 그늘이나 어디에 전부 앉아 계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이제 예를 들어서 뭐 9시부터서 뭐 12시까지 이렇게 3시간 동안 해야 하는데 저도 힘든데 3시간 동안 걸어 못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앉아 계시고 그런 거 보면은 좀 보기에도 좀 안타깝고 그래서 이게 좀 관리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이게 정말 일자리로 드리는 사례인지 아니면은 그냥 눈가림식으로 나눠드린 것인지 그런 부분도 좀 다시 검토를 해서 백지 상태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지금 그 경선 결국에 당원 50 예, 당원 50%, 그다음에 권리당원 권리당원 50%, 일반 여론조사 50%. 그러면 당원들을 위한 어떤 정책이나 공약은 없습니까? 제가 마지막에 글을 하나 넣었는데요. 남구를 풀뿌리 자치의 선도 도시로 만들겠다라는 내용을 하나 넣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3가지가 구체적인 것이 들어가 있는데 첫째, 구청장이 의회를 장악하지 않겠다. 의원들 줄 세우기를 시키지 않겠다.
사실상 의원들이 구청장 눈치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견제나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요. 그리고 저 의원이 구의원인지 구청장 비서의원인지 헷갈린 사람들이 많아요. 제 손가락으로 실하면 지금도 남구에서 한 몇 명 바로 십니다. 그런 것 구청장이 안 해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주민자치회 대표 권한을 위임하겠다. 세 번째가 권리당원들과의 긴밀한 정례적인 소통을 하겠다. 그래서 저는 한 분기별로 한 번 정도는 권리당원들과의 간담회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당원들이 요구한 것이 뭔가, 당원들이 원하는 것이 뭔가, 그걸 좀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동별로 할 수 없다면은 선거구별로, 남구가 3개 선거구니까 그 3가지를 제가 넣고, 그다음에 이제 초반에 말씀하신 건데, 제가 전에 당직자로 있을 때 남구에서 국회의원 의정보고회를 한번 했어요. 월산동에서. 그 국회의원이 이제 의정보고회를 하면서 우리가 대촌에 뭐 500억짜리 수건 사업을 해결했습니다. 어쨌습니다.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주부 한 분이 손을 딱 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대촌동에 500억 하면 뭐 든다요? 우리 동네에 500만 원짜리 사업이 우리는 중요해요. 그렇죠. 저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안 와닿아요. 1000억이든 2000억이든 말씀하셨듯이 다른 동네에 한 거, 나하고 상관없는 것 한 것은 와닿지가 않습니다. 내 삶에 힘이 되는 그런 구청장이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작지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구청장. 그래서 제가 내 삶에, 여기는 이제 주민 삶으로 바꿨습니다. 힘이 되는 구청장, 가로 열고 행정 그랬습니다. 행정이 아무튼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있다면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러고, 민원이 들어오면 24시간 내에 답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된다, 아니면은 왜 안 된다, 아니면은 예산이나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한다, 반드시 피드백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때 그걸 했다는데 저도 벤치마킹을 했거든요. 그 각 동의 동장들한테 매월 민원 해결 건수를 올리라 했답니다. 그걸로 동장들 평가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동에 민원 접수된 것이 없으면 동장들이 일부러 민원을 만들어서 막 올리고 그런 경우도 있었다는데, 어차피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일이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좀 동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지금 뭐 국무회의 같은 거 생중계하듯이 저는 과장급 이상 회의는 인터넷 방송으로 실시간 생중계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구청장도 공부해서 질문을 하고 과장 실국장들도 공부해서 답변을 하고, 얼마나 이제 회의가 예전에는 자기들끼리 하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주고받은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인터넷으로 실시간 생중계를 한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래서 의회에서 의장할 때 의회 내에 저 스튜디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방송국까지 만들려고 그랬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못 오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의회도 모든 회의를 실시간으로 생중계해야 됩니다. 가벼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예.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2022년에 이제 의장을 마치고 그때 이제 경선에 출마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선까지 나가서 김명대 청장한테, 그때 3사람이 경선했는데 2등으로 제가 떨어지고 4년 동안 진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또 많이 이렇게 남구 곳곳을 좀 다녔고, 지금도 제 선거운동이 하루에 2만 보 이상 걷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발로 남구를 한 바퀴 일일이 다 돌자 그랬는데 남구를 좀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도 좀 많이 듣고, 정치는 말에 있지 않고 책에 있지 않고 주민들의 손등에서 있고, 또 우리 어르신들의 이마에 주름살에 서 있다. 또 제 정치의 모토 중에 하나가 이 우는 아이보다는 울 힘도 없는 아픈 곳을 먼저 좀 찾아가 보자라는 것입니다. 진짜 울 수 있는 힘이라도 있으면 좋겠지만은 울 수 있는 힘도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을 좀 찾아가서 좀 얘기를 좀 많이 드리려고 그랬고, 또 그래서 제가 그 남구에 있는 자생단체에서 활동을 좀 많이 했습니다. 자율방범대 활동도 좀 제가 했고, 또 이렇게 좀 의용소방대에서도 좀 활동하고 그러면서 많이 좀 어울렸어요. 그런 것들이
이런 것이 필요하구나. 구청장하고 구민들이 딴 세상 사는 사람이 아니고 부대끼면서 어울려 사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사람들이 물어보셔요. 이번에 만약에 잘 되면 좋겠지만 안 되면 어떻게 할래? 근데 저는 어차피 죽을 때까지 저는 남구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남구 발전을 위해서 또 좀 더 나은 남구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서 꾸준히 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제가 의장할 때 만들어 놓은 것이 의정 모니터단은 기존에 있었는데 1년에 한 번 임명장 주고 또 연말에 그냥 뭐 이렇게 간단하게 막년에 송년회 같이 하고 그냥 또 마무리하고 그렇게 끝냈는데, 제가 석 달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리포트를 제출하라 그랬습니다. 못 오실 것 같으면 아예 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일반 모니터단하고 플러스 전문가 모니터단을 만들었어요. 진짜 전문가들 내갖고 모니터단 해서 그분들한테 보고서를 주라고 하니까 보고서가 나왔어요. 상당히 심도 있게 나옵니다. 왜 의원이 이런 질문을 하는지 모르겠다. 왜 이런 분야에는 관심이 없는지 모르겠다. 그걸 의원들한테 다 제가 돌렸어요. 한 6개월 지나니까 확실히 의원들이 자리를 이어오는 사람도 없고, 특히 말 함부로 하지 않습니까? 말이 품이 있어져요. 그리고 질의 내용도 심도 있어지고. 그래서 저는 제가 구청장이 되면은 정말 행정 모니터단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모니터단으로 들어가지고 행정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의정도 정말 전문가들이 상임위, 본회의 다 들어가서 모니터를 해서 그걸 발표를 해야 돼요. 그걸 공개를 해야 됩니다. 실명으로. 그러면은 의회 수준이 전 지금보다 2배는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그 후보님께서 원도심하고 지금 이제 현재 그 원도심 어떻게 해갈 것인가 그걸 이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남구에는 현재와 과거가 지금 공존하고 있다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과거를 어떻게 보존을 하면서 저 주거 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지, 또 만약에 개선을 한다 하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 구도심 원도심이라 해야 되나요? 네, 원도심. 네, 요새는 원도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원도심이라 해야죠. 원도심에 기거하신 분들이 지금 그 어떤 삶에 많이 불편함을 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구청에서 만약에 구청장님 되신다면은 어떤 개선할 수 있는, 또 지금은 이제 어떤 구청장님 되고 시장 되고 그러면은 개발을 해가지고 그걸 싹 쓸어보고 이 콘크리트 벽이 올라가는데 그거를 보존해 가면서 그렇죠. 유럽 같이 그 많은 관광객들이 현재와 과거 또 미래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남구는 어떻게 구상할 수 있는 한번이라도 해보셨는지. 이 남구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동 간 격차가 굉장히 심화되다 보니까 동 간 갈등이 많습니다. 봉선동만 해도 봉선 1동 분들하고 2동 분들이 좀 차별을 느낀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봉선동, 진월동, 효덕동, 송암동은 요즘에 이제 많이 달라져서 이 동은 상당히 좀 깨끗하고 깔끔하고 신도시 느낌이 나는데 반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방림동부터서 주월 1동, 월산동, 사직 양림동은 원도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소외감 느껴요. 그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저도 방금 우리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이 구도심 싹 밀어불고 아파트 짓으면 보기에는 깔끔한데 거기에 살고 있는 어르신들이 또 뿔뿔이 흩어집니다. 다시 보상받아서 들어올 수 있는 돈도 없고, 그 받은 거 자식들 좋은 일을 시켜버리면은 그분들 삶은 더 망가지더라고요. 다 어디로 흩어져. 남구에 정착을 못합니다. 그분들이 안 돼, 그 비용 가지고. 그리고 이제 옛날같이 프리미엄이 있거나 그 딱지만 받으면은 뭐 좀 이렇게 좀 로또 시절이 이미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은 일괄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안 하려고 합니다. 정말 그 동네에 맞게 역사가 있고 문화가 있고 사람 사는 냄새가 느껴지는 그런 재생을 하려고, 이 공약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네. 그 단체장들한테 바라고 싶은 게 그거거든요.
원도심을 저 유럽 같이 그런 천년의 도시 같은 어떤 그런 살리면서. 게 살리면서 주거 문화를 개선해주고 그렇죠. 그것을 역사적으로 남겨놓을 수 있는 우리 남구 변천사가 처음에 이랬다. 그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있어야 되는데 나중에 보면 후손들한테 보여주는 사진밖에 없어요. 그럼 사진도 어느 정도 되면 없어져 버려요. 네. 그러니까 그걸 역사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어떤 책임감 있는 청장들이 아직까지는 안 나온 거예요. 그 우리가 지금 다시 이제 복원하고 있는데 도청 별관 그때 그 ACC 건축하면서 도청 별관 싹 허물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5.18에 흔적이 없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사회적 갈등을 겪어서 다시 이제 최근에 완공돼가지고 지금 그 시범 개방하고 있는데 그런 우를 다시 범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 원도심에다 생활 레소시 예산을 최대한 제가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이분들이 좀 편하게 혜택을 받으면서 살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을 좀. 그리고 이제 골목길 주차 문제 있지 않습니까? 골목길 말고 이제 그 지금 가장 많은 민원이 들어온 것이 공영 주차장 좀 해주라. 근데 예산이 많이 들더라고요. 주택 한 5채, 6채 사도 차량 한 20대 정도 되면은 꽉 차는데 이쪽이 땅값이 많이 올라가고 평당 지금 500, 600만 원씩 하기 때문에 50평 6채면 300평인데 그 비용 주고 거기에 투자해서 공영 주차장 만들었을 때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니까 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더라도 도심 곳곳에 특히 원도심에 공영 주차장들을 많이 좀 그러니까 그런 만들어야 것을 돼요. 이제 여기에서만 이렇게 고민하려지 말고 네. 전에 우리 보면은 의회 의원들, 시의회 의원이나 구의회 그 의원들이나 보면은 어떤 선진지 견학을 가서 배우고 온다고 하는데 엉뚱 무엇을 배우고 온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의장님도 포함이 돼요, 진짜로. 근데 거기에 가서 유럽 같은 데 가서 옛날 유럽 원도심 가서 어떤 구조를 어떻게 바꿨는지 그런 걸 좀 배워본 좀 그렇죠. 배워온 의원들이 한 명도 아유 없어요. 어르신 지적입니다. 그러면은 선진지 견학이나 지금 우리 남구에 필요한 어떤 그게 무엇인가 남구 의원 때 가면 시의원 때 가면은 그걸 보고 와서 이렇게 접목시켜서 배치막 경우가 오면은 거기에 시뮬레이션도 돌려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해보고 난 다음에 이게 법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건 전혀 없어요 보니까는. 근데 지금에 와서 해야 될 것이 너무 많거든요. 해야 지금. 됩니다. 우리 광주 그러면은 역사 이런 걸로 해서 많이 그 정통성이 있는데 제가 5.18 그 도청 그 없어진 것이 제가 그랬거든요. 어차피 문화전당이 아시아 문화전당이 지하로 들어갈 거면은 지하로 할 수 있는 공법이 그때도 이미 그런 공법은 활성화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왜 도청은 놔두고 지하로 아시아 밑으로 들어가면은 문화전당에서 도청도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그걸 만들었으면 참 좋을 건데 왜 저걸 다 아물었냐. 근데 인자 만들어 놓은 거 돈을 또 들여가지고. 그랬어요? 예산 낭비, 사회적 비용, 그렇죠. 그다음에 그 역사적 공간이 갈등, 없어진 거죠. 예. 재건한다는 것은 그건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번거물이 없으니까. 그때 욕 많이 드셨던 분이 또 피해도 하고. 네 그렇죠. 예. 책임자신 분이 그러기도 했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네.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질문의 정리. 원도심의 그 주거 문화를 현실에 맞게끔 고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생각해 보신 적 한 번이라도 있어요? 저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어차피 행정의 어떤 아이디어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추진위원회나 어떤 그 진짜 전문가 집단의 어떤 그 외부 용역 말고 그 충분한 논의, 검토, 연구가 있어야 되고 또 주민들 의견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주민들하고 저는 부단한 소통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6개월 내지는 1년 이내에 큰 틀의 어떤 그 로드맵이 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월산동은 어떤 쪽으로 제가 이제 한 가지 그 공약 중에 하나가 울산공원이 참 전망이 좋습니다. 그렇죠. 거기서 보면은 부동산이 쫙 보이는데 거기에 어떤 스카이 뷰라도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 거라도 하나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올라가서
무등산을 조망하면서 또 시내를 이렇게 쫙 보면서 뭐 차도 한 잔 마시고 거기 이렇게 순례길도 좀 돌고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접목을 하려고 합니다. 사회 간접자의 서시를 말씀하시는데 사회 간접자본을 드리려면 그것은 좀 말이 안 네. 맞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기업이 와갖고 이득이 있어야 거기에 투자를 할 것인데 그걸 SOC로 충당을 한다는 것은 좀 안 맞아요. 네. 그러면은 대기업들한테 야 광주 이렇게 변화를 시키려니까 너희들 기부식으로 좀 해주라. 그러면은 여기는 예를 들어서 SK 동네, 여기는 현대 동네 그렇게 해서 명명을 해줄 테니까는 주거문화 개선하는데 니들이 좀 이렇게 해주라. 그런 어떤 대기업들한테 그런 걸 해야지. 사회적인 SOC를 충당한다는 것은 기업의 논리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이 어떤 전환의 적기라고 생각한 것이 이제 그 돈을 어떻게 쓸지도 아직 결정은 안 했습니다만은 1년에 5조 원씩 이제 추가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 비용을 이제 몇 대 몇으로 나눌 것인가 가지고 굉장히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광주 전남의 미래 살아갈 것에 대해서 집중적인 투자도 해야 되겠지만은 그 소외된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뭐 전남에 지금 외곽에 있는 지역도 있지만은 광주 안에 아까 말씀하신 또 소외된 원도심이 있거든요. 거기에다 좀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 비용을 좀 최대한 좀 끌어오는 데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물론 남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동구도 그러고 뭐 이제 다른 구도 그러지만은 그런 부분. 근데 특히 서구나 북구나 광산구에 비해서 동구 남구가 좀 원도심이 좀 많이 있어요. 동구 같은 경우는 이미 고령화 비율이 20%를 넘었고 남구도 지금 18.5%인가 되고 있거든요. 이미 이제 동구는 초고령화, 남구도 곧 초고령화 사이로 넘어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광산구가 제일 젊은 도시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 형성이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없는데 남구는 계속 지금 밀리고 있거든요. 그동안 구청장들이 무엇을 했는가에 대한 어떤 다시 한번 좀 반성도 좀 필요하다고 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적극적으로 좀 달라들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저만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한데 방금 그 1년에 5조 원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뭐 4년, 5년에 걸쳐서 20조, 4년에 20조 20조.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 만약에 청장님 되셨을 때 그 5조 원에서 내가 어느 정도를 빼와야 되겠다 그 생각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네. 이거는 진짜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청장님이 지금 후보님을 생각해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내가 5조 원을 가지고 5조 원에 예를 들어 강주에 1년에 강주 전남에 5조 원 냈는데 남구가 얼마 정도 내가 할당을 받아야겠다. 그 생각을 지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 그 구별로 얼마가 아니고 우리가 이제 광주 같으면은 이제 원도심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전체로 묶어서 이렇게 예를 들면 그래서 뭐 거기에서 일부 이제 그 사업을 통해서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을 하면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재원 문제 때문에 단체장들이 일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재원 확보는 그게 좀 용이한 방법이 되겠다. 지금 그 정부에서 받은 예산도 다 못 쓰는 지역들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나무도 많이 있습니다. 국비를 다 못 쓰고 연말에 반납은 예산이 많아요. 지난번에 목포 같은 경우에도 그 정부에서 예산 교부금을 받으면 그 매칭해서 예산 세워야 되는데 그걸 못 그건 해가지고 매칭비가 없지 않습니까? 반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칭비가 예산 없으면 그게 지방비가 문제예요. 없으니까. 네, 지방비가 없으니까 그 매칭을 못 하는 그래서 이제 제일 좋은 것이 국비사업 공모를 적극 참여해가지고 그걸 많이 끌어오는. 그러니까 제 말이 그게 플러스 알파입니다. 네, 그 일반 제가 예산 하는 말고 말이 그 말이에요. 국비사업 공모에 어떻게 준비해서 어떻게 그걸 유치할 것인가. 그것이 그러니까 그 굉장히 공부를 해야 멋있고. 한다 이 말이지. 그다음에 지금 주민들이 요구한 것 중에 하나가 생활도로들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필요한 도로들인데 그게 지금 안 나죠. 옛날에는 뭐 소방도로라고 그랬는데 요새는 이제 생활도로라고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도심은 생활도로를 대폭 좀 확충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원도심을 아파트 단지처럼 해가지고 그룹별로 묶어서 거기서 아파트 관리비 형식으로 네. 그 관리비를 걷어서 그 지역을 그걸로 뭐 생활 바깥 예. 쓰레기 같은 거 한쪽으로 만들어준다 해서 그런 식으로 많이 하는 시도 있다고 들었어요. 저도 이제 그 원도심 재개발 지역 가보면 왜 여기 20층, 25층 아파트가 들어가면 되는가? 뭐 5층 아파트나
5층 단위의 어떤 그 빌라식으로 멋지게 짓어서도 동네가 이쁘게 형성이 될 수 있는데 이제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렇게 하면은 사업성이 없어서 민간 사업자들이 안 달라든다고 하더라고. 아니 민간 사업자들이 안 달라들면은 뭐 도시공사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남구에서라도 해서 그냥 이익 없이 그 개발비만 가지고라도 또 굳이 20평대, 30평대 아파트 아니더라도 어르신들이 10평대나 20평대 초반 아파트에서도 얼마든지 이렇게 풍요롭게 살 수 있으니까 작지만 품이 있는 그런 그 주거 공간을 제공할 수도 있고 외부에서 봤을 때도 이쁘게 해놓으면은 멋지지 않습니까? 17평만 가져도 한 3, 4층, 5층 네. 그 정도는 충분히 살만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좀 유도를 해서 좀 잘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월산동이 대대적인 재개발이 되고 있는데 옆에는 거의 그 폐가 수준의 마을이고 거기만 또 고층 아파트가 딱 올라가 있고 또 폐가 수준의 마을이고 또 고층 그다음 올라가 있고 지금 계속 이렇게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보면서 굉장히 좀 안타까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페인 같은 데 그런 데로 가보면은 지금 그 말씀드린 대로 조금 이제 그 어렵게 사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달동네 비슷하게. 네. 그런 데 사신 분들도 지금 주 정부에서 안 그러면 그 자체에서 이렇게 주거 시설을 아주 현대식으로 해놓고 생활하는 데는 아주 편리하게 그렇죠. 준 상태에서 그걸 유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는 이 부분은 그 주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고 삶의 그 우리가 그러니까 그 차상위 계층 같은 네. 지금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게 지금 그 한 1200년 된 그 건물들이 네.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근데 다 꼴목들이에요. 다 꼴목. 사람 한두 사람 지나가면 이렇게 비껴서 갈 정도로. 그거는 우리나라 그쪽 나라하고 나 다르잖아요. 더불고요. 우리나라는 그냥 네, 근데- 현대식으로 다 양호되어 있는데 그거를 그래서 아무튼 남구를 도시 재생의 어떤 모델 도시로 그렇죠. 한번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만들어보는 하겠습니다. 것이 예. 우리나라에 아마 그거 일본이 될 것 같아요. 주민들도 만족하고 그렇게 해놓으면은 타 지역에서 벤치마킹을 많이 올 것 같아요. 다른 분들 지금 하나만 아, 예. 그 마지막으로 네. 네, 마지막으로. 의회하고 언론하고 공통된 기능 중에 하나 그 권력에 대한 감시 기능. 예. 비슷한 기능한 집단이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 노조. 예. 공무원 노조 쪽하고는 어떻게 관계를 어떻게 유지를 해오시는지. 제가 의장할 때 이제 의회에 어떤 이슈가 있으면은 공무원 노조에서 와가지고 이제 본회의장 앞이나 입구에서 피켓 시위를 네.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그분들 다 끝나고 나면 모시고 제 의장실로 다 와서 차담회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 얘기가 상당히 맞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분들이 어떤 공무원이기도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노동자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맞아요. 대체로. 그러면 제가 이제 다시 부시장이나 뭐 담당 국장들한테 그 이야기를 전달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이게 타당성이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하느냐. 그리고 공무원 노조가 제대로 하면은 인사 같은 것을 구청장이 함부로 못 합니다. 자기 측근 챙기는 것도 함부로 안 하고. 저는 얼마든지 공무원 노조에서 그런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을 것 같고, 요즘에 옛날하고 달라졌지 않습니까? 다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첫 직업이 이제 언론사 기자를 했었는데 91년도에 노동조합을 만들어갖고 초대 사무국장을 했어요. 그때만 해도 노동운동은 다 빨갱이라 그랬거든요. 88 올림픽 끝나고 이제 대한민국에 노동의 봄이 오던 시절인데, 갖고 막 고발도 많이 되고 굉장히 좀 힘들어가지고 한 3년 하다가 이제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제 그만뒀는데, 지금은 그 후배들은 당당하게 노동조합에서 하면서 사측하고 이렇게 같이 활동하고, 제가 또 만든 조례가 노동이사제를 제가 만들어가지고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방자치회에서 우수 조례상도 받고 그랬는데, 그 노동자들 가운데서도
뭐 100명 단위로 해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점점 50명 단위로 줄이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 거 모르겠습니다만은 노동 이사제 한 사람이 파견되면 같이 이사회에 참석해서 노동자 입장도 개진하고 또 노동자들이 모르는 경영진의 그 애로사항이나 그 불편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좀 하고 그러면은 상당히 좋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제가 굉장히 좀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직장을 그만두게 된 어떤 그 아픔이 그런 노동운동이었기 때문에 저는 할 수 있다면은 그걸 좀 확대해서 노동조합 대표 한 사람을 뭐 실국장회의나 이런 데 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마무리 인사. 예. 지금 더불어민주당 남구청장 후보 경선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4월 초 중순 정도면은 아마 예비 경선 또 최종 경선이 다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유권자 여러분 또 시민 여러분, 내가 누구를 알아서 또 누구가 또 추천을 해서 그 후보를 지지하지 마시고 어떤 후보가 남구를 위해서 또 광주를 위해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후보인가 좀 더 검토해 보시고 판단해 보시고 평가해 봐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남구의 짧게는 4년, 길게는 10년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판단해 주시고 또 좋은 후보 남구청장으로 만들어서 남구 발전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추위도 가시고 봄이 왔습니다. 꽃도 피고 또 새싹도 나고 그러는데 우리 주민들 삶에도 늘 새싹처럼 희망이 파릇파릇 피어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